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삽. 오늘은 이전 편에서 가지치기를 왜 하는지, 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그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막 전지를 했다가는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두 편을 꼭 필히 시청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이번 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가지치기를 해서 이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가,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완전 초간단, 울트라 개꿀 명료하게 딱 떠들고 딱 사라질게요. 너무 간단해갖고 놀래지 마세요. 약간 심장 약하신 분들 너무 간단해갖고 놀래갖고 이렇게 쓰러지실 수 있다고. 너무 간단해서 놀래실까봐 나 지금 걱정이 돼요. 약간 어떡하지, 그냥 영상을 찍지 말까 약간. 거두절미하고 자르는 방법 바로 떠들어 볼게요. 가지치기에서 가지를 자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잘라도 되는 부분인가입니다. 줄기나 가지를 보면 눈이라는 게 존재해요. 잎이나 가지가 나오는 자리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눈자리에서 새로운 잎과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은 사실상 식물이 살아오면서 그 잎을 냈던 자리예요. 혹은 가지가 났다가 말라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또 부자연스럽게 잎이 나왔다가 이렇게 지고 떨어진 그런 흔적이에요. 그 외에도 가지 끝단에 새롭게 자라는 부분, 여기를 생장점이라고도 부르죠. 이 생장점도 눈입니다. 요건 끝눈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이제 정아라고 불러요. 옆쪽에 돋는 눈은 측아라고 부르고 견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잘 안 보여도 식물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자마, 그러니까 잠보가도 있어요. 추가로 부정아라는 놈도 있는데, 원래는 눈이 없는 자리인데 이 식물이 상처를 입잖아? 그럼 그 유상조직이나 형성층 근처에서 랜덤하게 발생해. 때문에 아흔, 그러니까 눈자리가 안 보여요. 원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자리가 없어도 부정아가 발생해서 잎이나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전지를 할 때 알고 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하는 사람은 이 자르는 위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눈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그 눈자리를 보고 그 눈의 바로 위를 잘라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가지가 막 뻗었으니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너무 길어졌다고 긴 곳을 이렇게 자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를 때 그 눈의 위치를 보고 그 눈의 바로 위를 잘라준다. 왜냐면 눈에서 잎이나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뻗을 걸 생각하고 자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른 곳, 그 자른 곳 바로 아래에 있는 첫 눈에서 가지나 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눈의 방향을 보고 잘라야 나중에 그 방향으로 가지를 뻗게 수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오른쪽으로 뻗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눈을 남기고 그 위를 바로 치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눈에서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겠지. 반대로 왼쪽으로 가지를 뻗고 싶으면은 왼쪽 눈을 살리고 바로 그 위를 자르는 거야. 그러면 왼쪽 눈에서 가지가 뻗어서 수영을 이루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고 눈의 위치를 봐가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뻗을 것이냐, 가지를, 그것까지 생각해서 자르는 게 이 전지의 핵심입니다. 끝! 너무 쉽죠? 너무 초간단해갖고 약간 지금 놀래서 약간 쓰러진 분들 두세 명, 이렇게 깔끔 명료 울트라 초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여기서 2%의 그 디테일을 살려야 우리 친한 식소남 채널의 구독자, 진정한 식물 변태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눈이랑 그 자르는 면 사이의 간격, 거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는 거죠. 그 간격을 신경 써주는 거예요. 눈자리 위라고 그냥 대충 길게 남겨두면 요런거리 돼요. 지저분하고 못났죠. 이거 어차피 윗부분은 죽는 거야. 어차피 말라. 때문에 5mm 정도, 눈에서 5mm 정도 남겨서 잘라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거야. 적당히 짧죠. 요러니까 이게 나중에 마르면서 여기가 좀 더 들어가, 살짝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가 대각선으로 타고 올라간 듯한, 내가 이걸 잘라서 자른 티를 내지 않고 가지 자체가 그렇게 뻗어나간 것처럼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요 작은 2%가 이제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를 해놓은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농사의 접근으로 자른 건지, 분재 등 이런 미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자른 건지, 그런 가드너인지, 요거를 이제 그 장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사실 농사 짓고 그냥 열매나 꽃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의 수영, 처음에 왜 자르는지 전지의 이유 말씀드렸죠. 그런 것 중에 농업과 우리 생산, 그리고 식물의 건강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전지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그냥 그에 맞게 쳐주면 돼요. 많은 부분 자르고, 가지를 더 뻗어야 될 부분을 신경 써서 자르고 이런 거지, 굳이 요 자르는 눈과 자른 면의 거리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쓸 필요가 없지. 아름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만 이 미적으로 우리는 사실 실내 가드너들은 농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름다운 미적 즐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잘려나간 찌끄레기들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게 적당하게 5mm 정도, 너무 짧으면 그 눈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눈에서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게 그게 디테일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가지가 뻗었을 때 자연스럽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잘라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스타일로 자른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접근인지, 혹은 전지, 전정에 대해서, 수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바로 알 수 있다.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다. 자르는 방법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시전을 하시면 됩니다. 총 3편에 걸쳐서 이렇게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건 다 알게 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수영을 생각하면서 전지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하게 뻗어나갈 목적이랑 기세를 줄이는 목적. 풍성하게 하고 싶을 땐 그 눈자리를 염두에 둬갖고 뻗어나가도록 쳐주면 되겠죠. 반대로 밀도가 너무 높은 구역은 그 눈자리까지 다 제거해서 쳐주면 되는 거예요. 뻗어나갈 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얕게, 바트게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관리하면서 뻗어나갈 땐 길러주고 죽여야 할 곳은 꾸준히 쳐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시는 게 가드닝이고 수영잡기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게 됐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풍성하게도 뻗어나가게도 줄이게도.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항상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알면 이제 내게 되니까. 이런 가지치기, 즉 전지를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쳐내면은 식물 세력이 약해져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이 식물이 잘려나간 곳을 아물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데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죠. 잎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지. 때문에 전체 잎의 3분의 1 이상 에너지를 만들 것들을 남겨둬야 식물이 견디기가 훨씬 좋습니다.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어. 보통 전체 비율에서 절반 이상을 쳐내는 걸 갖다가 강전정이라고 해요. 세게 전정을 하는 거지. 그 강전정은 자칫 식물이 쇠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식물의 그 컨디션, 전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지를 하기 좋은 전지에 적합한 컨디션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세력만 좋으면 목대 절반을 쳐도 그 주변에서 새순 틔우고 잘 자랍니다. 여튼 원리는 그래요. 에너지를 만드는 잎의 존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처보다 부족할 경우 에너지를 소비하다가 고갈돼가지고 그 비율이 안 맞게 되면 체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결국 식물은 고사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래서 전편에서 말씀드린 식물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거, 그 단계, 그게 전지 전에 꼭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업로드 순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전지 전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추가로 전지 후에 잘린 부분, 그 잘려진 단면에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덧붙이자면 커뮤니티나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잘린 부분에 꼼꼼히 발라줘야 된다 하는 쪽이랑 상처 보호제는 오히려 식물한테 독이다, 안 좋다, 쓰지 말라 하는 쪽으로 나뉘더라고요.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 의견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바르는 쪽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굵지 않은 가지를 쳤을 경우, 즉 단면이 그렇게 넓지 않다, 크지 않다 하면은 안 바르고 저절로 아물게 두는 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이렇게 없는데 제 경우 1cm에서 2cm, 1, 2cm 이상일 경우에 저는 발라줍니다. 그 이하는 그냥 놔두고. 이게 자른 면적이 작고 좁으면 금방 마르거든. 마르면서 빠르게 이게 아무는 단계로 들어가. 셀룰로스가 어떻고 뭐 이것까지 하면 좀 투머치고, 어쨌건 단면이 좁고 작으면, 그러니까 얇은 가지를 잘랐을 때는 여기가 빨리 마르고 빨리 아문다. 근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못 마릅니다. 그리고 빨리 못 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상처 부위가 드러나 있죠. 심지어 단면이 크면 클수록 이게 마르면서 서서히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내부의 수분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수영에도 문제가 생기죠. 두꺼운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기 싫어. 몸통에 있는 그 두꺼운 가지를 쳐냈어. 내가 쳐내면 깔끔하게 쳐낸 거 같잖아. 그러고 내비두잖아. 그러면 이게 마르면서 그 안쪽이 파고 들어가. 움푹 파인단 말이야. 갈라지기도 하고. 또한 해충이나 병원균이 침투하기도 훨씬 좋죠. 드러난 상처가 넓으니까. 우리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도 이 공기 중에도 항상 식물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나 포자, 균, 이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식물들이 모두 병에 걸리진 않죠. 식물체에 상처가 발생하면, 보호막이 깨지면 그때 그곳으로 해충이나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식물이 병에 걸리고 심하면 죽고 그런 거예요. 다. 분갈이 때도 뿌리를 자르면서 그때 상처가 나면, 밑둥에 상처가 나면 등등등 상처가 났을 때 보호막이 깨지면서 병균이 침투하는 거지, 멀쩡할 때는 웬만한 공기 중에 있는 균이나 포자, 해충들이 타격을 입히지 못하도록 식물들로 자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상처 나면 거기 빨리 상처 소독하고 밴드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상처가 났을 때 글로 균이 감염되고 덧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식물도 자르는 순간 그곳에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면이 작을 때는 빨리 마르고 아물면서 상처가 보호가 되고 코팅이 되지만, 상처 부위가 넓다, 자른 단면이 크다 할 때는 아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분도 빠져나가고 글로 침투하기 좋기 때문에 단면이 넓을 때는 거기를 인위적으로 덮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목 상처 보호제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오늘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투머치고 너무 방대하고, 원리적으로 전지 후에 상처 부위, 그러니까 자른 단면, 그 단면이 클 경우는 2cm 이상일 경우에는 상처 보호제, 수목 상처 보호제를 얇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얇게 발라주면 그 상처 부위를 코팅해줘서 물리적으로 외부로의 그런 병균이나 해충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침투를. 이미 뭐 이거 제 개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분재 쪽에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뭐 농사 짓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쓰고 있죠. 나무들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의 건조로 인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수축되는 거, 그것도 이 수목 상처 보호제가 막아줍니다. 수분을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 그러면 과하게 건조되거나 수영이 뒤틀리는 것도 예방되죠. 종류에 따라서 상처 보호제 중에는 캘러스 형성을 돕는 것도 있고 캘러스 형성을 유도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상처 보호제를 도포했을 때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줬을 때, 그리고 빠르게 아물게 해주고, 심지어 항균, 살균, 살충 성분이 들어간 상처 보호제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수목 상처 보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뭐 추천하거나 다룰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을 해놓으셔야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않고. 그럼 이제 여러분 가지치기에 대해서 원리도 다 아셨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드린 것 같으니까는 가지치기 할 때 잘 참고하셔서 예쁜 가드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좀 더 도움되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혹은 뻘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